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나전달법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.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.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아마 제 말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어때요?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?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습니까? 어렵습니까? 저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참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, 잘 맺는다는 것은 참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. 사실 저도 이 대화의 기술, 소통의 심리학과 심리상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제가 아마 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에 매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얼굴에 호감이 있습니까? 호감이 갑니까? 고맙습니다.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거, 호감을 갖게 한다는 거, 참 이 또한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갈등이 있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기술이 있습니다. 갈등이 있었을 때에 갈등을 완화시키는 대화법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피드백입니다. 이 피드백은 뭐냐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내 눈에 비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. 다시 말하겠습니다. 이 피드백은 내 눈에 비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비추어 주는 것, 곧 내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. 사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. 그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다가 내가 뭔가 양념을 쳐고 나의 관점을 놓고 나의 가치관을 놓고 내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 양념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내가 평가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충고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비춰줄 때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피드백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즉, 내 눈에 비친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비추어 줄 때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나 메시지입니다. 이것을 나 전달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두 번째가 너 메시지입니다. 이것은 너 전달법입니다. 자, 나 전달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는 주어가 나라는 것입니다. 너 전달법은 너는 주어가 너라는 것입니다. 사실 주어만 바뀌어도 내가 주어만 바꾸어도 상대방과 관계에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 전달법은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. 너 전달법은 너는 왜 그래?
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? 너는 업무의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? 너는 왜 이래 사람들 앞에서 징징대냐?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.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같은 동료가 더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사람은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고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와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도 나 전달법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너 전달법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에 여러분은 나는 이 주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? 아니면 너는 이 주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? 제가 한분 심리학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. 이분은 토마스 고든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. 이 심리학자는 1918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. 이분은 의사소통 기술을 만들어내었습니다.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의사소통 기술을 만들어내었습니다. 그래서 일명 이 토마스 고든이 만든 것을 고든의 모델 또는 고든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고든의 의사소통 모델, 고든의 의사소통 방식 이렇게 말하죠. 이분이 참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. 이것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는 1970년대, 80년대, 특히 90년대에 굉장히 유행을 하였고 또 많은 강좌들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분이 만든 것이 바로 부모 효율성 훈련입니다. 이 부모 효율성 훈련은 대부분이 피드백입니다. 나 전달법입니다.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동이나 부모님의 자녀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양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부모들이 주로 하는 피드백이 너는 왜 그러냐 비난 뜨죠. 너는 왜 이렇게 잘 치우지 않느냐, 너는 왜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느냐, 너는 왜 이렇게 무계획적이냐, 너는 왜 이렇게 준비를 잘하지 않느냐,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 자녀는 엄마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토마스 고든은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의 말이나 자녀의 습관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자녀의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, 나는 너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받았다. 나는 너의 행동이 나에게 이런 느낌을 갖게 하였다. 오히려 주어를 나로 사용하여서 현재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, 내가 영향을 받은 것,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는 이 의사소통 기술이 부모 효율성 훈련이었습니다. 이것을 통하여서 70년대, 80년대, 90년대에 이 부모 효율성 훈련이 부모 교육이나 또 학부모들 교육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죠.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
중요한 것은 토마스 고도는 부모훈련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. 화법을 사용할 때도 자녀에게 말을 할 때도 나의 현재의 마음, 나의 현재의 생각, 나의 현재의 감정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말합니다. 우리가 이 토마스 고든의 모델, 고든의 방식, 이것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동체 모임에서 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하면 우리가 상대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는,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,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이고 저자는 저 박민수입니다. 이 책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두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박민수 교수 상담 TV를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 호감이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